여섯 번째 노트입니다. 여섯 번째 노트는 스택, 큐, 덱 자료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 노트인데, 스택, 큐, 덱은 우리가 직접 별도 구현하지 않는 자료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료 구조 살펴보기 전에 만든 자료 구조가 뭐예요? 리스트죠. 리스트. 배열 기반 리스트도 만들어 봤고 연결 구조 기반 리스트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스택이 되고 큐가 되고 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들, 세 개의 자료 구조는 얘네들을 위해서 별도 우리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놨던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스택은 다 알겠지만 이제는 리포 자료 구조예요. 그럼 한쪽에서만 작업하면 돼요. 그 앞에서 작업하든 뒤에서 작업하든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여기서 제공되는 그 모든 연산들은 다 O1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배열 기반 만들어 가지고 스택을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로 써서 구현한다. 그럼 아니죠, 그거는. 그러면 배열로 구현하면 스택은 푸시백, 팝백을 써가지고 구현을 할 거고요. Q는 한쪽으로 집어넣고 다른 쪽으로 빼야 돼요. 다른 쪽으로. 그러면 배열에서는 그걸 하려 그러면 순환 배열을 써야 되겠고, 연결 구조에서는 뭘로 하면 돼? 이중 연결 구조가 필요해요? 아니죠. 단일 연결 구조 with tail. 테일이 있는 단일 연결 구조로 Q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덱은 양쪽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 기반 리스트를 구현하면 순환 배열을 써야 될 거고, 연결 구조로 구현하면은 이중 연결 구조 with 테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바에 보면 자바를 쓸 때는 이게 덱이라는 구조예요. 자료 구조. 자바에. 그러면 그냥 D로 할게요. equal new array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equal new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생성을 할 때 내가 덱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자바에서. 그러면 요 방법이 있고 요 방법이 있어요. 얘는 array 덱이라고 돼 있죠. 그럼 array 덱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 순환 배열로 돼 있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해야 돼. 얘는 링크 리스트는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리고 테일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만들 때 여기서 하나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뭘까요? 어레이 덱은 내부적으로 뭘로 만들어져? 배열로 만들어져 있겠죠? 동적 배열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뭘 신경 써야 돼요? 초기 용량을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초기 용량을 뭘 줘야 되겠지. 내가 뭐 몇 개를 저장할지에 따라서 초기 용량을 줘야 돼요. 아니면 이제 저기 찾아봐서 API 찾아봐서 어레이 덱을 기본 생성자로 만들었을 때 그 기본 용량이 얼마냐 그걸 보고 그거면 난 충분해. 그럼 그렇게 기본 생성 써도 되고 그게 너무 적어. 그런데 나는 충분히 필요해. 그러면 뭐 30, 50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놓고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부족하게 되면은 1.5배 뭐 2배로 늘리겠죠. 근데 그 과정의 비용이 이제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자바 갖고 설명드리면 자바는
스택 인테저 스택 s 이퀄 new 스택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스택은 정수를 저장하고 싶다 만들어. 근데 얘를 API에 찾아보면은 뭘로 만들어졌냐고 하면 벡터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벡터. 벡터는 뭘로 내부적으로 또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어레이,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는 자바에는 벡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스택은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벡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얘는 그냥 동적 배열을 쓰는데 그 멀티 스레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근데 얘는 있어. 그러면 내가 다중 스레드 환경을 쓰는 데가 아니야.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러면 얘를 쓰면은 어떻게 돼? 성능이 별로 안 좋겠죠. 얘를 쓰는 게 좋은데 얘를 쓰려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안 쓰고 내가 스택이 필요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를 쓰시면 돼. 어레이 리스트를 써서 스택처럼 쓰시면 돼. 쓸 수 있겠죠. 어레이 리스트에 그 여기는 이제 add remove가 맨 뒤에 넣고 빼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하고 싶으면 add 하면 되고 팝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 remove 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스택이 필요하다. 굳이 스택 자료 구조 쓸 일이 있어요? 안 써도 돼. C 플러스 같은 SD 벡터 쓰면 돼. 그럼 뭐 갖고 하면 돼? 푸시백? 팝백 갖고 하면 그게 스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요. 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 본 거고, 얘네들 만드는 훈련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갖다 쓰고, 그러면 내가 스택을 쓰고 싶다. 그럼 배열 쓴다. 그러면 맨 뒤에 넣고 빼는 거를 이용해서 저 푸시팝 탑 연산을 만들면 되는 거고, 연결 구조를 만든다. 그럼 앞에 넣는 거 푸시 프런트,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픽 프런트로 이제 저 세 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챕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자료 구조를 근데 우리가 응용을 만들 때 은근히 많이 써요. 특히 스택은 많이 써. Q는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응용을 만들 때는 좀 쓰는데 프로그램 경시대에 있는 문제들을 막 풀 때 Q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스택은 많이 쓰는데 Q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 Q를 쓰냐? 딱 한 곳에 필요한데 언제냐면은 BFS 구현할 때만 써요. 그 외에는 거의 안 써. Q를. 근데 실제 응용에서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Q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OS에서 프린트 Q를 만든다. 그럼 그거는 FIFO Q죠. 인쇄는 어떻게 돼? 내가 요청한 순서대로 나오죠. 프라이트 큐도 아니고 바꾸지 않아 순서도 안 바꿔. 내가 누른 순서대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구현할 때는 뭘로 구현해? Q로 구현하겠죠. Q 자료 구조 써서. 그래서 구현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얘네들을 이 스택, Q, 덱을 언제 쓰냐? 언제 쓰이냐? 요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써 있지만 우리는 만들 때 팝 계열의 연산들이 뭘 반환했어요? 값을 반환했죠. 근데 이제 C++는 또 값을 반환 안 해. 안 해서 두 번 불러야 돼요. 탑, 팝, 뭐 이렇게 두 번 해야 되는 그 점. 그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언제 쓰냐? 가장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할 때. 가장 최근에 뭘 했지? 를 알아야 돼. 예를 들면 언두 기능을 만들고 싶어요. 언두 기능. 그러니까 내가 방금 한 거를 취소하는 기능. 그럼 방금 한 거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럼 했던 일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스택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취소하고 싶다. 언두하고 싶다. 그러면 뭘 취소하면 돼요? 스택 톱에 있는 걸 갖고 와서 그 한 일이 뭔지 보고 걔를 취소해 주면 돼요. 언두 기능을 만들어야 될 때가 꽤 있겠죠. 응용 만들 때도 방금 한 거를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스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저는 리트 코드를 많이 쓰는데 그 공부할 때 아니면 또뭐 문제 찾을 때 리트 코드 한 칸 띄고 스택 딱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스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경시대 기출 문제들 또는 면접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뭐냐? 가로 검사. 가로 검사. 이제 가로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러면 이 문제는 우선 문자 열로 가로들만 주어진다 그래요. 만약 가로들이 안 주어져. 가로 말고 다른 것도 주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뭘 하면 돼? 가로가 아닌 건 다 지우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문제를 해결하듯이 가로가 잘 돼 있는지를 검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가 아닌 걸 다 지우는 거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정규 표현식을 잘 안다. 그러면 쉽게 지울 수 있어요. 저거 빼고 다 지우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 제거해서 저 가로들만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저 길이가 짝수인지부터 보면 돼요. 그렇죠? 짝수가 아니면 저건 제대로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는 열리면 닫혀야 되니까. 짝수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짝수가 아니면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짝수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닫힌 가로를 만났을 때 얘와 매핑이 되는 열린 가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냐? 이 닫힌 가로는 뭐하고 매핑이 되냐면 가장 최근에 열린 것과 매핑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열린 가로를 만나면 얘를 다 스택에 계속 푸시를 해요. 그 다음에 닫힌 가로를 만났다. 그러면 스택에서 뽑아. 근데 스택에서 뽑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잘못된 거죠. 스택에서 뽑아. 뽑았는데 똑같아. 똑같은 쌍이야.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다 그 작업을 끝까지 했어. 끝까지 하면은 스택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비어 있어야 돼. 스택이 안 비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언밸런스 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꼬우면 어떻게 되냐면 요 순서에 대한 우선순위를 줄 수 있어요. 중괄호, 대괄호, 괄호가 있는데 뭐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 이 순서가 안 맞는다. 이것까지 검사를 하면은 뽑을 때 보시면 돼요. 넣을 때 보면 되겠다. 넣을 때, 예를 들면, 넣을 때, 우리 순서가 얘가 가로고 중괄호고 얘가 대괄호예요. 그러면 중괄호를 넣는데 스택에 그냥 가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스택에 넣을 때 우선순위가 맞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보면 스택의 활용도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은 이제 요때 아까 BFS 할 때 뭐 나온다? Q로 쓴다 그랬죠. 그럼 DFS가 또 따로 있죠. 그럼 DFS 할 때는 스택을 쓰죠. 스택을 쓸 수도 있고 스택을 안 쓰고 어떻게? 재기적으로 구현을 하고요. BFS 문제는 꼭 나옵니다. 내가 볼 땐. 요번에도 나올 것 같고 내가 볼 땐. BFS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가? 요번에 토요일 날 오시는 분 꽤 돼. 꽤 되네. 적네. 근데 보통은 보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BFS를 뭔가 쓰는 문제. 그 다음에는 이진 탐색을 뭔가 응용해야 되는 문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아니고 아주 낮은 문제도 아닌데 중간급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죠. 그게 이제 BFS 문제일 수도 있고 DFS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살펴보면은 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숫자와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식을 쓴 문자열이 주어지면 이 문자열을 평가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3 더하기 4 곱하기 2. 그러면 11.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값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얘를 하려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형태의 표현이냐면 인픽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왜? 이항 연산자를 쓸 때 그 연산자가 어디에 오냐면 두 P 연산자 중간에 와요. 그런 걸 우리가 인픽스 표기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서술할 때는 인픽스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인픽스 방식으로 써져 있는 거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인픽스 방식을 포스픽스 방식으로 바꿔요.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꿨다.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포스픽스는 항상 연산자가 P 연산자, 이항 연산자이면 두 개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사이에 오는 게 아니라 끝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포스픽스로 바꾸면 포스픽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포스픽스를 스택에다 넣어요. 스택에다가 이제 뭘 넣냐면 숫자들을 넣어요. 숫자들을 만나면 숫자들 넣습니다. 그럼 3 넣고 4 넣어요. 그 다음에 뭘 만나? 연산자를 만났죠.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에서 두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아서 연산을 취해요. 그럼 결과값이 있겠죠? 12. 그럼 그 12를 다시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럼 또 숫자를 만나겠죠. 2. 그럼 스택에다가 또 2를 넣어. 그 다음에 더하기를 만나요. 더하기를 만나면 또 두 개를 뽑아서 결과치를 하고 넣어. 그러면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 최종적인 값은 어디에 들어있을까? 최종적인 값은 스택에 들어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유일값이 이제 스택에 들어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픽스를 포스픽스로만 바꿀 수 있으면 포스픽스를 평가하는 거는 스택만 가지고 쉽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얘가 사용해야 되는 P 연산자들은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스택을 갖고 뽑아내면 돼요. 이 앞에 막 많이 있어도 맨 마지막에 넣은 두 개가 이 연산자의 P 연산자리 되는 거니까 뭘 이용해요? 스택. 스택은 어떨 때 쓴다? 가장 최근에 뭔가 삽입한 애들을 처리하고 싶을 때는 이제 스택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면 스택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어떻게 바꾸냐? 이때도 뭘 쓰면 돼요?
스택이 필요해요. 스택을 이용해서도 스택을 이용하면 인픽스로 된 문자열을 포스트픽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뭘 설명드리면 인픽스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포스트픽스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 구조 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인픽스 표현에서 P 연산자의 순서와 포스트픽스 표현에서의 P 연산자의 순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3, 4, 2, 3, 4, 2, 3, 4, 2. 이 순서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가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또는 먼저 수행된 연산자는 포스트픽스에서 먼저 나타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더 빠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얘네들을 숫자를 만나면 이 숫자는 요 순서 그대로 포스트픽스로 옮겨가면 돼요. 포스트픽스로 옮겨가면 되는데 3을 만났어. 그럼 3을 이쪽으로 옮겨요. 근데 더하기를 만났어요. 근데 더하기를 만났는데 이 더하기를 뭔가 어디다가 잠시 옮겨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적으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최근에 만난 연산자를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다 넣으면 돼? 스택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스택에 넣어요. 그 다음에 4 만났으니까 일로 옮겨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만났어요. 곱하기를 만나면 이 스택에 있는 애를 봐요. 플러스잖아. 근데 나는 곱셈이야. 그럼 내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우선순위가 높으면 나를 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이 포스트픽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거 실제 만들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숫자들을 만나면 숫자들을 옮기는데, 이 숫자들이 나중에 평가할 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은 단일 문자잖아요. 근데 막 13, 135 이런 게 주어지면 얘를 정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거는 쉽게 한다라고 치면은 이제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숫자를 만나면 포스트픽스에 추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추가해요. 괄호가 왜 뭐가 중요하냐? 왼쪽 괄호는 가로를 만나고 가로가 닫히잖아요. 그러면 이 닫힌 가로를 만나면 이 안에 있던 연산자들은 다 적용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뽑아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가로, 시작 가로를 만나면 얘를 스택에 넣고 뭔가 넣었다가 닫힌 가로가 만나면 여기 있는 거 다 빼서 왼쪽 가로를 만날 때까지 다 처리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로 처리를 위해서 왼쪽 가로를 만나면 스택에 추라고 만나고, 오른쪽 가로에 만나면 왼쪽 가로 만날 때까지 스택에 있는 연산자들을 차례차례 뽑아서 뒤에 넣어주면 돼요. 뒤에. 그 다음에 연산자를 만나면 왼쪽 가로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낮은 우선순위 연산자를 만나거나 스택이 empty 될 때까지 스택의 연산자를 포스트픽스에 추가해요. 아니면 연산자를 스택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뺄지 안 빼고 내 걸 넣을지 요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보다 높은 애가 있으면 빼. 근데 우선순위가 나보다 높은 애가 아니야. 그럼 나를 넣어요. 그럼 나중에 먼저 뽑히는 애는 그 나중에 는 애가 뽑히겠죠. 그래서 실제 예제를 한번 보면 스택의 3 요게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인픽스 문자열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게 스택이에요. 아, 여기 스택이 아니라 요게
포스픽스 문자열이에요. 그리고 스택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꿀 때는 스택에는 뭐만 들어가요? 연산자들하고 괄호만 들어가는 거예요. 괄호만. 그러면 이제 3 만나면 3을 옮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만나면 더하기를 스택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4를 만나니까 4를 포스픽스로 옮겨요. 그 다음에 곱하기를 만났어요. 곱하기를 만나니까 스택을 살펴봐요. 스택에 있는 애가 나보다 높은 애인지 낮은 애인지. 곱셈 계열이 덧셈 계열보다 높으니까 내가 더 높아. 그러면 스택에 있는 걸 안 뽑고 나를 그냥 스택에다가 넣습니다. 스택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2를 만나요. 2를 만나면 2는 문자니까 넣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그럼 스택에 남은 걸 차례로 뽑아서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요? 요거 먼저 4 곱하기 2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덧셈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요걸 봅시다. 요거 보면은 3 올려오고 곱셈이 가고 그 다음에 4 가고 덧셈이 오는데 이제 스택에는 곱셈이 있고 지금 현재는 덧셈이에요. 그러면 스택에 있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면 스택에 있는 걸 뽑아서 스택에 있는 거를 포스픽스로 옮겨놔요. 그리고 플러스는 스택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산자를 만나면 최종적으로는 그 연산자는 어디다 넣어요? 스택에 넣습니다. 근데 연산자를 넣기 전에 스택에 있는 걸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을 뽑아?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애. 먼저 처리된 애는 먼저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곱셈이 들어있고 덧셈이 들어있는데 2를 만나면 2.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 남은 걸 다 뽑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앞에 두 개의 곱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덧셈이 이루어진 형태가 됩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가로가 있는 애죠. 그럼 가로는 여기다 넣고 3 옮기고 그 다음에 덧셈을 만나니까 덧셈을 푸시하고요. 4 만나니까 4 넣고 닫힌 가로를 만나니까 요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열린 가로 만날 때까지 다 순서대로 뽑아서 옮기면 돼요. 3, 4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곱셈 만나면 곱셈 스택이 비어있으니까 스택에다가 곱셈을 넣고 2를 만나면 2를 옮기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를 1로 옮기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꿀 때도 스택 쓰고 그럼 저렇게 다 바꿔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스택에 있는 거를 요거를 이제 요 방법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픽스 문자열을 이제 포스픽스로 바꾸고 평가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스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 주어지는 입력이 정상적인 입력이 들어올 수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입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알고리즘 짤 때 만약 그러면 어떻게 짜겠어요? 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는 그 알고리즘을 정상적이지 않은 문자열들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드는 게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걸 만든다. 근데 문자열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애가 들어온다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숫자만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제 엉뚱한 문자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된다. 그러면 엉뚱한 문자열들을 고려하게끔 요 인픽스 포스픽스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처음에 이 문자열이 유효한 문자, 인픽스 문자열인지를 검사하는 코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여기서 통과하는 애들만 처리해주는 인픽스 포스픽. 그러면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받는 그 함수는 어떤 애들만 입력을 받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들만 받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내가 코드를 짜면은 더 깔끔하게 짤 수가 있죠.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자체를 만들면서 여기서 A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고요. 복잡하고 코드도 막 if 코드가 막 또 들어가서 코드를 읽을 때도 얘가 정상적일 때 실행된 코드인지 예외 처리하는 코드인지도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해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인픽스 포스픽스를 바꾸는 코드는 제가 완성된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중에 우선순위 Q가 있는데 우선순위 Q는 선형 리스트로 만드는 Q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또 배워요. 그래서 우선순위 Q는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아요. 정렬 리스트로 만들면은 우선순위 Q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가 문제냐면 얘네는 집어넣을 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배열로 정렬 리스트를 만든다. 정렬 리스트 만들어서 우선순위 큐리를 만든다. 그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를 어디다 놓을까?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맨 뒤에 놔야죠. 그래야지만 팝이 효율적이 되지. 팝이. 근데 팝은 효율적인데 추가는 어떻게 돼? 아무데나 못 넣고 검색을 해서 넣고 땡기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번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큐는 이제 제공을 안 한다는 거. 그 선형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나중에 트리, 정확히 말하면 이진 힙이라는 걸로 만들어요. 그거는 중간분에 설명드릴 거고, 덱은 이제 그 양쪽에서 다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배열로 만들면 순환 배열, 그리고 연결 구조를 만들면 이중 연결 구조 with tail 이렇게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방문 목록 같은 것도 이제 덱을 쓰면 편리할 수가 있다. 왜? 얘는 이제 가장 최근에 방문한 목록은 이제 스택만 필요할 건데 이게 뭐가 또 필요하냐면 한 2, 3일 지난 애들은 거기서 빼줘야 돼. 그러면 앞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덱에다 넣어놓으면 이제 오래된 애들을 제거할 때 편리하죠. 바로 전 방문했던 노드 가려면 뒤에서 스택처럼 쓰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덱을 그런 때 이제 쓰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또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게 필요해요. 오늘은 뭐 요 얘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우리가 배열을 이용해서 동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배열을 이용해서 동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썼던 방법은 요만큼 확보해서 쓰다가 부족해. 그러면 요만큼 더 만들고 얘를 복사해가지고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있던 애들은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씩을 계속, 그러니까 기존에 요만큼 쓰고 있었어. 그러면 이만큼은 그대로 두고 나서 또 예를 들면 30개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얘는 그대로 두고 30개를 또 확보해 해서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좀 복잡한데 헤드가 있고 테일이 있어요. 이게 덱을 만드는 형태니까 뭐 꼭 덱이 아니어도 돼. 덱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제 덱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앞으로도 증가를 해야 되겠고 뒤로도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증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씩을 확보해서 써요. 하나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쭉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 이거는. 어? 이렇게 쓰기에는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얘를 쓰다가 다 썼어. 그럼 얘를 하나 봐서 이렇게 얘들의 주소를 쭉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형태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뻥튀기가 되더라도 얘네들의 원래 있던 데에서 다른 데로 안 옮겨가죠. 안 옮겨가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인터 배열이 하나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얘가 쭉 늘어나야 돼요. 근데 얘가 늘어나야 되니까 덱이 아니면 이 거꾸로 늘어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덱에서는 거꾸로 늘어야 되니까 요 애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것만 뭘로 만들어요? 순환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순환 배열로. 순환 배열로 만들어서 이제 그 유지하는 게 헤드, 테일만 별도로 또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야 빠르게 맨 마지막 노드 그리고 빠르게 맨 첫 번째 노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막 20개다. 그럼 20개를 가리키는 포인터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30개를 가리키는 헤드 주소, 마지막 거는 테일 주소,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헤드 위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헤드, 테일, 헤드 블럭, 테일 블럭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해서 갖고 있습니다. 순환 배열로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런 식으로 하냐? 그 C++에 보면 SD 덱이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자바에서도 벡터가 조금 얘와 비슷하게 해요. 걔는 정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와 그 S3 벡터는 그냥 이렇게 1.5배, 뭐 2배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얘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애는 순환 배열이 되는 거예요. 순환. 아 얘가 순환 배열. 요거 순환 배열. 순환 배열. 요거를 순환 배열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순환 배열로. 이렇게 만들면 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랑 저렇게 하는 거랑 뭐가 더 효과적이냐? 아, 이건 좀 번잡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 연산 구현할 때도 좀 번잡하고, 구현할 때도 번잡하긴 한데, 장점은 위치가 안 바뀐다는 거고, 데이터의 위치가 안 바뀐다는 장점이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장점은 별로 없고, 어쨌든 O 안에 다 되긴 되고요. 뽑아내는 게 바로바로 시작과 끝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훈련이 잘 될 텐데. 시간이 딱 안 맞아서 이게 얘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동적 배열 설명할 때 얘를 넣고 거기서 한번 구현을 시도해 볼까? 상당히 복잡해서 구현할 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개념은 이해되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요만큼을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심플한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연결 구조 같은 형태인데 이제 노드를 하나 해가지고 데이터 하나 저장하는 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청 사이즈가 있겠죠. 뭐 32개. 그럼 32개 단위로 매번 확보해서 쓰는 거야. 부족할 때마다. 근데 얘를 이제 덱을 만약 이렇게 구현하면 양쪽으로 구현이 되니까 이제 순환 배열이 필요한 거고 양쪽으로 만약 구현하죠. std 벡터를 그냥 얘를 구현한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늘어나는 동적 배열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늘어나요? 우리가 배웠던 동적 배열 기법을 써서 늘어나요. 얘는. 얘가 지금 4개 있는데 6개짜리로 바뀐 거잖아요. 1.5배 늘어나는 뭐 이런 형태인데 얘, 얘가 얘로 바뀌는 건 원래 알던 기법. 그렇지만 얘네들은 청크 단위로 여기는 이제 설명하기 쉽게 3개짜리로 했지만 되게 크겠죠. 뭐 32, 뭐 16, 뭐 만들어서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